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교수이면서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주석입니다. 저희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와 제휴를 맺고 있는 이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에서 주최하는 이 컨퍼런스에 제가 참여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DID의 꽃 마이데이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DID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저는 마이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일단 1장에서는 마이데이터 글로벌과 코리아 허브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요. 2장에서는 마이데이터를 데이터 관점에서 한번 보고요. 마이데이터 생태계 하면 오퍼레이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얘기를 3장에서 하고요. 4장에서는 데이터의 관점이 아니라 아이덴티피케이션의 관점에서 한번 마이데이터를 보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마이데이터 아키텍처와 거버넌스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이데이터 글로벌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10년 전부터 얘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미국에서는 스마트 디스클로저 정책,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마이데이터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퍼스널 데이터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마이데이터 글로벌이라는 글로벌 조직이 생겼습니다. 마이데이터 글로벌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마이데이터 글로벌은 비영리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데이터 글로벌은 이제 핀란드에서 핀란드 본부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한 50개 국가에서 한 500개 회원이 있고요. 그 중에서 한 90개 조직 회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기서 여러 개의 그 테마 그룹을 둬서 예를 들면 오퍼레이터라든지 이런 표준이라든지 또 제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테마 그룹을 둬서 각 영역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글로벌 데이터 컨퍼런스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데이터 글로벌이 결국은 이제 전 세계에 이제 퍼졌는데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퍼졌는데요. 현재는 27개의 로컬 허브가 있습니다. 아시아 쪽을 보면요. 일본이 제일 먼저 생겼고요. 로컬 허브가. 그 다음에 한국이 생겼고, 그 다음에 대만이 생겼습니다.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는 2019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를 자랑을 하고 싶은데요.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는 사실 작년 11월에 창립되었으니까 정말 얼마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저희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컨퍼런스도 했고요. 또 다양한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6개 분과를 만들어서요. 6개 분과는 비즈니스 모델, 표준, 기술, 교육, 대협력, 그다음에 법제도 이런 6개의 분과를 만들어서요.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요. 저희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의 사무국장인 이 크리스리가 이 마이데이터 글로벌의 2020년 스티어링 그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이데이터 글로벌에서도 저희가 아주 나름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에 여러분이 많이 좀 회원으로 들어오셔서 이 마이데이터 글로벌에 대한 자료도 여러분이 빨리빨리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 마이데이터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데이터 개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 데이터와 마이데이터는 이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용어는 사실 다른 용어입니다. 퍼스널 데이터, 이 개인 데이터라는 이 용어는 보통 명사고요. 마이데이터는 고유 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이데이터, 다시 말하면 large m, small y, large da, small a, small ta라고 하는 이 용어는 마이데이터 글로벌이 추구하는 사상이나 운동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나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마이 데이터는 어떠한 관점이냐, 어떠한 목표냐 이런 걸 보면은 요 내용은 마이 데이터 그 백서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human centric approach to personal data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데 그게 조직 중심의 관점에서의 개인 데이터 생태계가 아니라 개인 중심의 관점에서의 개인 데이터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휴먼 센트릭이라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정보 보호를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마이 데이터의 관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랑 충돌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이 데이터 글로벌이 얘기하는 마이 데이터 선언문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마이 데이터 선언문은 2017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변화 방향이 있는데요. 이 변화 방향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변화 방향은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권리를 개인이 행사했는데 이제 개인이 실행 가능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변화 방향이고요. 두 번째 변화 방향은 무조건 데이터를 보호하는 관점보다는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관점으로 가는 것이 두 번째 변화 방향이고요. 세 번째 변화 방향은 폐쇄적 생태계에서 개방형 생태계로 변하는 것이 세 번째 변화 방향입니다. 이러한 변화 방향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제가 여러 개의 기업과 기관을 여기에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 데이터를 어느 기업 기관이 갖고 있을까요? 한 몇 개가 지금 여기 나열된 것 중에 몇 개의 기관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기업과 기관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의 경우를 보면요, 여기 나열된 기업 기관 중에서 한 20개 기업 기관이 저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20개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피상적으로 한 20개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그 20개 기업 기관도 내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마이 데이터 비전은 뭐냐면 그렇게 지금 흩어져 있는 나의 데이터, 행정 데이터, 의료 데이터, 금융 데이터, 구매 데이터, 생활 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 어느 기업이 갖고 있고 어떤 기관이 갖고 있는지 내가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심지어 그런 데이터를 내가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마이 데이터의 핵심 철학입니다.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통제하고 데이터를 이동하는 거를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어떤 시스템의 복잡한 시스템을 갖고 있고 제가 아주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마이 데이터 오퍼레이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마이 데이터 백서를 보면요. 이 마이 데이터의 생태계에는 5가지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person, 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operator, 나를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오퍼레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있고요. 내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싶은 기업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 데이터 생태계를 관리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 거버넌스가 있을 겁니다. 이런 5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이런 5가지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이 오퍼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소스와 데이터 유징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오퍼레이터의 패턴을 보면요. 그 백서, 마이 데이터 그 글로벌에서 만든 그 백서의 그 패턴이 나오는데 그 패턴을 보면은 델리게이션이라는 패턴도 있고요. 또 PDS의 관점의 패턴도 있고요. 리퍼포징 관점의 패턴도 있고 또 노티피케이션의 관점의 패턴도 있습니다. 델리게이션 하면은 개인의 그 동의의 권한을 관리하는 그게 델리가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고요. PDS는 그런 권한 관리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
중간에서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게 퍼스널 데이터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또 리퍼포징은 어떤 특정 기관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목적이 있는데 그 다른 목적으로 살 수 있게 허락을 해주는 그런 패턴도 있고요. 또는 공적인 목적에서 데이터를 먼저 전송을 해주고 추후에 통보해주는 그런 노티피케이션의 패턴도 있고, 그런 다양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패턴에 의해서 다양한 데이터 생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는 결국 마이데이터 아키텍처의 핵심이고요. 이런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는 9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9가지 기능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 퍼미션 매니지먼트, 서비스 매니지먼트, 밸류 익스체인지, 데이터 모델 매니지먼트, 퍼스널 데이터 트랜스포, 퍼스널 데이터 스토리지, 거버넌스 서포트, 로깅 앤 어카운터빌리티, 이런 9가지 기능이 있고요. 이 9가지 기능을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은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는 신원을 관리하는 관점이고요. 퍼미션 매니지먼트는 허가 승인을 관리해 주는 거고요. 서비스 매니지먼트는 데이터 소스와 데이터 중 서비스 사이의 서비스를 이렇게 관리해 주는 거고요. 밸류 익스체인지는 금전, 비금전 가치를 배분해 주는 거고요. 데이터 모델 매니지먼트는 이런 오퍼레이터가 중간에서 중간에서 이 모델을, 다른 모델들을 서로 연계해 주는 관점이 있고요. 퍼스널 데이터 트랜스포는 실제로 그거를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옮겨주는 그런 관점이고요. 퍼스널 데이터 스토리지는 그 데이터가 뭐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될 수도 있고 분산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퍼스널 데이터 스토리지고요. 거버넌스 서포트는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생태계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로깅 어카운터빌리티는 이게 정말 투명하게 잘 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한 관점이 로깅 앤 어카운터빌리티입니다. 어쨌든 이런 9가지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마이데이터 아키텍처가 결국은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마이데이터 얘기를 했고요. 4장에서는, 그러니까 2장과 3장에서는 데이터의 관점에서 마이데이터를 얘기했는데요. 이 4장에서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의 관점에서 한번 마이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이데이터 백서에서는 그 개인 데이터 생태계를 크게 3가지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API 중심이 있고요. 두 번째가 플랫폼 중심이 있고, 세 번째가 오퍼레이터 중심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API 중심의 관점이 결국은 이제 플랫폼 중심형이나 오퍼레이터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2가지만 본다면요. 다시 말하면 플랫폼 중심형과 오퍼레이터 중심을 보면요. 플랫폼 중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빅텍 기업이 주도하게 됩니다. 내가 구글을 통해서 내 개인의 데이터를 제가 모으고 그 구글을 통해서 내 개인 데이터를 서비스를 받습니다. 결국 빅테크 기업이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 데이터 생태계를. 저는 그거를 이용할 뿐입니다. 반면에 오퍼레이터 중심형은 제가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제가 권한을 이용해서 그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투명하게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를 중심으로서 개인 데이터의 생태계 주도권을 다시 개인한테 돌려주는 관점입니다.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어떤 빅텍 기업이든 아니면 어떤 일반 기업이든 결국 내가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주도권을.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면에 아이덴티티의 관점에서 보면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보시면은 제가 빅텍 기업, 다시 말하면 뭐 구글을, 예를 들면 구글을 해서 제가 구글을 통해서 구글을 통해서 제가 신원에 대한 주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저를 대행하는 겁니다. 반면에 셀프 소버링 아이덴티티, 다시 말하면 SSI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제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DID를 갖고 이 DID의 관점에서 그게 뭐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카카오든 모든 것들을 내가 개인이 갖게 됩니다. 주권을 개인이 갖게 되는 관점. 신원 자체에 대한 주권을 개인이 갖는다는 점이죠. 그런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비전과 일맥상통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냐면 이 마이데이터와 SSI가 자연스럽게 융합될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그 마이데이터의 어떤 그 발전 방향을 보면요. 현재는 사실 데이터 공급자가 있고 서비스 제공자가 있다면 내가 요청을 해서 이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자로 넘겨줍니다. 예를 들면은 뱅크 샐러드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 뱅크 샐러드를 통해서 공인인증기를 통해서 내가 여러 금융기관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록들은 이 뱅크 샐러드가 서비스 제공자로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데이터 공급자가 금융기관이 또 갖고 있지만 저는 피상적으로 그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여러 공공기관 또 데이터를 그 복지기관에 데이터를 공급했다면 제가 피상적으로 갖고 물론 저 서비스 제공자는 기록을 갖고 있지만요. 그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사실은요. 반면에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지금 본격화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시 말하면 신용적법법이 통과되면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제 라이센스를 받게 되고요. 그럼 이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 금융 영역 쪽에서는 데이터 공급자와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를 저를 대신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권한을 행사할 겁니다. 대행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록하면서 나는 금융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부분적인 통합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얼마 후에 아마 내년에 아마 행안부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을 이제 구축하는데요.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하게 되면은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급자와 또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자를 중간에서 옮겨주면서 이 공공 영역에서 통합 관리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곧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이제 상황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각 영역, 금융이든 행정뿐만 아니라 의료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유통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가 나타날 것이고 또 그런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를 또 융합하는 또 새로운 오퍼레이터가 또 나타날 수 있고 어쨌든 그게 하나이든 여러 개의 오퍼레이터가 나타나든 그거를 SSRI라는 환경으로서 내가 통합 관리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마이데이터와 SSRI는 자연스럽게 융합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아키텍처와 거버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보기술 체계는 아키텍처와 거버넌스로 정리되어 발전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IT 거버넌스라는 걸 통해서 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와 IT 액티비티를 연결해 주면서 체계화되었고요. 또 기업의 스트럭처와 IT 모델들을 중간에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체계화되면서 발전되어 왔고요. 그래서 IT 거버넌스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나름대로 체계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 마이데이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데이터도 마이데이터 거버넌스와 마이데이터 아키텍처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마이데이터 아키텍처는요, 앞에서 그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가 9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9가지 기능이 크게 3개 레이어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원,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랑 퍼미션 매니지먼트는 인터페이스 레이어고요. 또 그 다음에 서비스 레이어에서는 서비스 매니지먼트랑 밸류 익스체인지 같은 기능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어에는 개인 데이터 저장, 데이터 모델 관리, 개인 데이터 저장, 전송 이런 것들이 데이터 레이어로 구성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현재 OOS 2.0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관리를 해주고 실제로 데이터가 또 전송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레이어가 결국 DID의 관점이 더 강화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데이터 모델 관리는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관점도 더 이제 강화될 거라고 얘기하고요. 개인 데이터 전송은 오픈 API, 글로벌 표준인 오픈 API가 더 강조되면서 활성화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리해보면은 마이데이터 아키텍처는 결국 마이데이터와 SSI 이런 관점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더 체계화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일단 발전 방향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아키텍처와 거버넌스를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는 이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와 올해 5월에 MOU를 맺고요. 그래서 현재 정기적으로 마이데이터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키텍처와 거버넌스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표준을 저희들이 주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이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DYD와 어떻게 융합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발표 드려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